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7월 10일 9시 3분. 좀 전에 그 시세판이 안 나왔었어야지 이 타이밍이 좋았는데 그 분위기도 못 맞춰요. 오늘 신의 한 수를 어떻게 둘까 고민하다가 아까 딱 그 3분기도 이종복과 함께 그때 왜 갓종복이라는 얘기 요새 안 쓰고 또 한 번 쓰고 쓰려고 연속적으로 쓰든지 거기서 탁 카메라를 받았으면은 느낌이 좋았을 텐데, 그건 아까 건 3분기는 그 이토마토가 하는 얘기고, 이종복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반기 시장 전략의 몸풀기를 하는 거고, 오늘이 이제 하반기 시장 전략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무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미스터 진단에서 내가 50년 중에 한 번 들을까 말까 한 얘기 해준다고 했다가 사실은 그 얘기를 안 한 거거든요, 여러분. 대신 이번 주 외국인 포지션서부터 이런 거 해줬는데 지금 뭐를 얘기해야 될지 나도 고민입니다. 지금 실시간 참여자 몇 명이에요? 2,500이 아니고 500이라고요? 와, 여러분들 도대체 주식시장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그 신의 한 수 9시에 3,000명, 3,500명이 넘을 겁니까? 한번 물어나 봅시다. 여기 이토마토 PD 혹은 여기 이토마토 지금 여기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주식시장 지수 선물로 어디까지 올라가면 그 9시 방송할 때 실시간 참여자가 3,500명이 될까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정답 얘기한 것 같은데, 이토마토 PD. 어느 정도 지수가 얼만큼 올라갔으면 좋겠습니까? 말이나 해봐요. 어차피 틀릴 거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코스피 3,000이면 이번 달 안에 간다니까? 기껏 3,000? 아니, 코스피 3,000 가면 실시간 참여자가 9시쯤에 3,000명 넘어가는 겁니까?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을 때 코스피가 3,000이 가도 실시간 참여자 안 늘어날 거라고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뭐가 올라가야 실시간 참여자가 늘어난다고요? 2차 전지가 한 이틀 정도 상한가 두 방 치면 연속 상한가 두 방 치면 아마 3,500명이 아니고 8,000명 들어올 것 같은데 종합주가지수는 나락으로 가도. 근데 여러분들 이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대신 2차 전지가 연속 상한가 두 방 칠 일은 없고 2차 전지가 올라가긴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 올라가는 데는 타이밍이 있고 그 어떤 시그널이 있고 그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전조 증상이 지난주에 나왔다가 이제 어제 오늘 이게 또 약간 또 이거 거시기 한 거 아니야? 요렇게 가려고 하는데 여기까지가 내일까지가 일단 어쨌든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그죠? 지난주에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보고 이게 1시간이라는 시간이 짧고 그리고 내가 발가락 괜찮은지 아닌지 지난주에 연습 한번 해봤어요. 이제 전국 순회 강연에 댕기고 막 이래면 이제 되겠지. 그래서 어쨌든 하반기 시장 전략이고 여러분들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방송을 할 때는 이게 진짜 일정하거든요. 사람들 좀 들어올 때까지만 웬만해서는 이게 이제 495페이지인데 이게 20년 요 밑에 보이나요 이거? 이게 속도가 늦어가지고 아마 안 보일 것 같은데 그 화면 안 바꿔도 돼요. 내가 맞출게요. 우리는 방송 경력이 있어가지고 이 정도는 알아서 맞춥니다. 이 정도면 아마 보일 거예요. 이게 2017년 7월 23일 날 만든 거고 역사적 주식시장 마지막 퍼즐 해가지고 20년간 강세장 및 조정장의 특징과 시장별 주도주 추세 분석이라는
내 연구 자료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쯤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한번 보여줬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원래 HTS는 1985년부터 나올 거예요, 여러분. 키움증권에는. 근데 대신증권이나 아니면 그 HTS를 옛날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김봉만은 갖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 사람은 별걸 다 갖고 있어요. 나는 2003년도부터 보거든요.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따가 시청자 한 1800명 정도, 이게 벌써 나와버리네. 이게 그냥 나와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 업종으로 보면, 시작점, 출발점이, 보면은 여기 1985년도 보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100으로 출발했을 때가 있어요. 이거 이 주식하는 초보자들이나 이토마토 PD는 모르겠지.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100으로 시작했던 연도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1980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합은 1980년서부터가 FM이고 1992년부터가 외국인들 주도형 아니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왔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지금 20몇 년, 22년 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맞죠? 1992년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1956년인가? 그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대한증권거래소인지 뭔지 해갖고 정확한 기억은 안 나도 1956년인가고 그 다음에 1962년도 타이밍에 그 당시도 작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도. 그리고 공매도도 있었고 그럼 그때 그 당시는 뭐 금융시장이라는 자체가 없었으니까 거기 응답하라 1988 할 때 저 밑에 지방에서 서울 올라올 때 저쪽에 떨어져 있는 그 시골 촌동네 판교가 지금 서울보다 더 엄청나게 갔을 때도 1988년 응답하라 1988 할 때 덕선이 아버지가 했던 얘기니까 그런 정신없는 그걸 빼면 1970년대 석유 파동 있고 요새 미국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금리 얘기하고 막 그럴 때 1970년대인가 거기에 뭐죠? 파멜이 얘기한 뭐더라? 이상한 사람 하고 어쨌든 그때 우리나라가 중동 건설 붐으로 석유 파동 나와서 주식시장 대공황 이후에 거의 도급 폭락장 나올 때 우리나라는 건설주가 한 몇 개월 만에 막 40배, 60배씩 올라가갖고 우리나라만 올라가고 막 그랬던 장도 있었거든요. 재밌지? 이런 얘기 해주는 거 여러분. 이런 얘기 누가 텔레비에서 해요? 그리고 내 지금 보고 얘기해요. 이 머릿속에 있는 거 끄집어낸 거예요, 지금. 이 머릿속에 있는 거 끄집어낸 거죠, 지금.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1960년대 어쨌든 그때도 한번 생쇼 한번 했었고 1970년대도 그때 중동 건설 붐 해갖고 건설주 60배씩 올라가고 막 몇 개월 만에 한 4개월 만에 생쇼 한번 했었고 이제 1980년대도 생쇼를 할 수 있었던 타이밍이었는데 그때는 뭐가 있었죠? 여러분? 88 올림픽. 88, 1988년, 여기 88 올림픽 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 4년 죽었고, 이제 외국인 자본 개방, 여기 1992년도에 이제 외국인들한테 개방해갖고 지수 올라갔다가 이제 IMF 터진 거잖아요. 여기 IMF. 그지? IMF 터지고 다시 폭등했다가 다시 이제 밀레니엄 버블로 폭락하고 이중바닥 만들어 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종복은 이 정상적인 금융시장을 출발점을 여기로 놓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로 놓고 보는 거예요. 여기로. 이전에는 그냥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그리고 여기 IMF 때는 IMF로 폭락이니까.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IMF 때 폭락했을 때 주식 주워 담은 사람들은 인생 역전되잖아요.
미국 금융위기 때 폭락했을 때 주식 주워 담은 사람들이 인생 역전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10년 뭐 이렇게 가서 코로나 때 주식시장 폭락했을 때 주식 쓸어 담은 사람들이 인생 역전했잖아요. 이 주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주기라는 게. 그러면 이제 이 주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나누고 하는 게 지금 몇 명이에요? 아직도 3,800 안 돼 있어요? 그 주기로 내가 이거 한번 여러분들한테 언제 한번 써먹은다고 그랬었죠? 그 주기로다가 우리가 시장을 분석하고 하는 게 이제 경기순환, 경기파동이라고 해갖고 3에서 5년, 7에서 11년, 15에서 25년, 40에서 60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권시장 개장 후 이 콘트라 TF 요 파동에 지금 걸려 있는 거고요. 지금 인구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전쟁, 아니 뭔 놈의 2020년대 전쟁이 터져? 전쟁 터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경기 파동상 먹고 살으려면. 그리고 기술 혁신, 지금 AI 나오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경기 침체가 잘못하다가 리셉션이 아니고 이 디플레이션으로 빠질 수도 있는데 이 우려는 없어졌습니다만. 그 다음 키친 파동이라고 해갖고 3에서 5년인데 보통 우리가 5년 정도로 봐요, 여러분. 짧으면 3년이고 금리.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제 경기 부양하겠다고 금리 죽어라고 이빠이라고 하면 안 되고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5.5% 이상 금리 올려놓고 지금 한 2년 정도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코로나 때부터 경기 부양해서 금리 쭉쭉쭉쭉 올렸다가 이제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하려고 하고 있죠. 자, 코로나 때 돈이 엄청나게 풀렸어요. 통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그럼 이제 재고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움직임이 되게 좋은 주식들이 설비 투자하는 주식들이 움직임이 되게 좋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주식시장의 추세 파동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할까? 조금만 더 할까요? 아, 시간 없어 죽겠는데 지금 아직도 3,800 안 나왔어? 내가 조금만 더 얘기해 줄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 보면 여기 지금 주식시장의 추세 파동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주식시장이 한번 길고 크게 이렇게 빠지고 나서 쭉 올라가고 길고 크게 빠지고 나서 올라갈 때는 어쨌든 간에 직전 고점을 타치를 하려고 하거나 직전 고점 언저리까지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원래 요 정도쯤에서 멈추고 다시 이쪽으로 밀렸다가 갔으면은 우리나라도 아마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거라 아마.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너무 과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비상식적, 비정상적으로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재택근무하고 사람들 직장 출근 안 하고 뭐 여기저기 돈 끌어다가 이제 묻지 말로 왜 할 게 주식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직장 못 나가잖아. 그 저기 코로나 걸리면 집에 격리시키고 가급적이면 재택근무하라고 해가지고 이 후유증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밀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근처 언저리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최소 기본 절반은 넘어가야 되고 618은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게 눈이 잘 안 보여서 눈이 잘 안 보여요. 기본 2873은 기본으로 가야 되는 거고 정상적으로 나스닥을 보고 하면 3040 정도는 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understand? 얘기 다 했잖아. 이렇게 쉽게 이상한 얘기 하다가 지수 목표치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얘기해달라고 해도 얘기해줘요. 문제는 여기까지 올라가고 나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까지 올라가고 나서까지는 여러분들한테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이제.
대신 저기까지 올라가니까 돈 많이 버시라고. 아시겠어요? 대신 이제 그 뒤는 근데 이거 여러분들 내가 이거 신의 한 수 이쪽 전역으로 오기 전에 2시 신의 한 수에서 저 얘기 해줬어요. 주식시장 여기까지 올라간다. 삼성전자 여기까지 올라간다. 해갖고 한 10개 정도 주식 분석해줬는데 삼성 SDI만 지금 빌빌 싸고 있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나노신소재, 뭐 대주전자재료서부터 웬만큼은 다 그거 이상 다 올라갔지. 근데 이 삼성 SDI만 안 올라갔는데 그것도 내가 하나만 얘기해 줄까요, 여러분? 다시 저쪽으로 갈까요? 금융위기 때 바야흐로 2007년도, 2007년도, 8년도, 9년도 때 삼성 SDI가 업종 대표주 중에서는 제일 안 빠졌던 주식이에요, 그게. 그리고 올라갈 때 걔가 먼저 올라갔어요. 근데 나중에 더 폭발한 것은 삼성전기였지. 2017년 쪽으로 갈 때 삼성전기는 폭발해버렸어요. 왜 삼성전기가 최근에 비리비리 했는지 아십니까? 그런 식으로 아까 왜 차트 3개 보인 거 있죠? 그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까? 라고 하다가 그냥 내가 지금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서부터 현대차든 삼성바이오든 기아차든 KB금융이든 포스코홀딩스든 요새 네이버도 바닥 쳤어요. 뭐 네이버든 신한은행이든 삼성 SDI든 현대모비스든 저들 주식들은 1년 단위로 보게 되면 이 오르락내리락이 비슷한 기조를 갖고 있는 애들이 있고 정반대 기조를 갖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삼성 SDI가 2차 전지가 들어가기 전에는 전기전자 쪽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었던 거예요, 저게. 그러다가 저게 이제 2차 전지로 넘어온 거죠. 근데 지금 차별화가 나오면서 캐시를 보는 장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삼성 SDI가 캐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안 나오죠. 근데 아까 내가 설비 투자 얘기했었죠. 그 경기파동 얘기했었죠. 그러면 게임 끝나는겨. 내가 여기서 하나 얘기하면은 지금 당장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잘 가지만은 뭐 내년이나 후년 말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100% 장담하는데 삼성 SDI가 기대 수익, 그러니까 투자 수익은 100% 삼성 SDI가 오늘 현재가를 기준으로 하면 높아져 있을 겁니다. 이거 맞나 틀리나 보세요. 왜냐면 나는 이게 지금까지 틀리거나 빗나간 적이 없거든. 왜냐면 지금 삼성 SDI는 누르는 타이밍이고 이거를 사람들한테 너무 빨리 얘기를 해버리는 단점이 있는 거죠. 이 종목은. 근데 이 종목이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빨리 얘기해 주는 것은 그런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투자에 참고하라고 그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 여러분 이해가 돼요? 얘기했죠? 도구나 카우나 다 올라가는 것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진짜 나락갑니다. 중간중간에 안 올라가는 것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중간중간에 섞어주는 게 맞는 거고 이게 내 영업 노하우예요. 얘기했죠, 여러분? 증권방송이나 이런데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들 텔레비 틀어놓고 있어 보세요. 그날 잘 가는 주식 특징주로 뉴스 많이 나오죠? 옆으로 횡보하는 주식 특징주 나옵니까? 급락하는 주식은 줄기사례도 나오죠? 어떤 시세의 변동이 있어야 뉴스화를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옆으로 기거나 흐르는 주식을 누가 뉴스화를 시켜요? 우리는 그 수까지 그러니까 내가 신의 한 수가 이게 무슨 수가 되는 거예요, 가끔? 귀수가 되는 건데 하필이면 저 외국인 저자들이 만기 게임하고 하반기 수익률 게임 하는데 그게 딱 타이밍이 걸려버린 거죠.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주식이 잘 갈 때 그거와 유사하게 가치가 가거나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오늘 현재 가장 많이 소외받은 업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키친파동상 3에서 심한 건 5년이에요. 3에서 5년간
머리 숙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섹터가 뭔지 아십니까? 시간 오래 못 줘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2차 전지 같은 소리하고 저기 하고 저 빠졌네. 제약주입니다. 제약바이오. 그렇지.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가 코로나 터졌을 때 어마무시하게 올라갔다가 업종상으로 가장 소외받은 게 제약바이오하고 그 다음에 건설주. 근데 건설주가 튈 명분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근데 제약바이오는 튈 명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신의 한 수, 여러분들한테 야 이제 요거는 기억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경기 파동으로 얘기해주면 키친 파동 플러스 그 다음에 주굴라 파동 플러스 쿠즈네츠 파동 플러스 콘트라 TF 파동이 내년부터 그러니까 2025년이죠. 2025년부터 2027년 사이에 이 4개의 파동이 다 중첩됩니다. 이게 다 몰려요. 눈치 있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참고하세요. 아까 어디 얘기하다가 저기 했죠? 그 다음 주 시장 전략할 때 여기 보면 제약주도 좋은 거 되게 많음. 6월 21일 여기 보면 여기 지금 화면 보이나요? 요 제약주는 바닥권이 되게 많다라고 여기 돼 있죠? 제약 및 기타 주도 테마에 관하여 요 기타 주도주 테마가 전력설비 테마. 전력설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밑에 중요한 거 밑에 딱 숨겨놓고 있지. 딱 숨겨. 근데 분명히 내가 이거 방송할 때 이렇게 한번 올렸을걸요? 우린 성격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약주가 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약주가. 그러니까 제약주는 올 하반기서부터 내년까지는 한번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움직임이 좋은 쪽으로 잘 보세요. 그리고 일단은 하반기 마무리를 한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저 경기 파동하고 저거 조금만 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는 있는데 이거 창이 열린 김에 요거만 조금만 더 얘기해주면 지금 주식시장은 꼬꾸라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꼬꾸라지려면 미국이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 죽을 일이 없어요. 지금 어떠한 악재도 먹히지가 않아요. 파웰이 이상한 얘기해도 안 먹혀요. 근데 지금 파웰은 고통을 감수하라는 얘기를 하고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고통을 감수하세요라는 말은 안 하죠. 아마도 주식시장에 어떤 변곡점과 변동성 요인을 줄 수 있는 이슈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 근데 이거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 종목은. 그러면 대통령이 돼도 그 뒤에는 이미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장이 그냥 나락으로 갈 확률은 떨어지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이런 시나리오가 1차적으로 주식시장에 어떤 리스키한 요인이 있을 수는 있는 거예요. 2018년도에 무역 분쟁으로 어쨌든 장 나락으로 보낸 장본인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5년 지났고 다시 지수 고점으로 가고 있는데 대통령 돼갖고 중국하고 무역전쟁 또 한번 신나게 하면 또 출렁거릴 수는 있겠죠, 여러분? 네, 그런 요인을 제외하면은 지금은 주식시장을 밀어낼 명분이 없어요. 거기에 외국인들이 주식과 선물을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저자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도 예측을 할 수는 분석을 해서 알려줄 수는 있는데 어차피 금리 인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달러가 약세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때 원화가 강세 기조로 가면서 저자들은 아마 환차익도 되게 많이 생길 거려. 그러니까 이제 환차익까지 본 다음에 이제 그 돈 빼갖고 도망갈 때 이제
뒤 얘기를 하면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니까 여기까지는 빼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는 이 기조에 창을 열어놨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해주면, 여러분들 장이 어렵거나 헷가닥할 때는 뭘 보라고 이종복이가 얘기하죠? 이건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이거 차트 거꾸로 볼게요. 이거 지금 차트를 거꾸로 보는 거예요. 이 차트가 이제 이평선이 혼 역배열로 돼갖고 이제 꼬꾸라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린 기간과 가격 대비 정도는 이렇게 오는 게 예입니다. 예의. 그리고 여기가 된 고가 여기거든요. 2950에서 여기가 3000짜리인데 이 정도까지는 흘러내려야 뭐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먼저 나오고 만약에 여기를 깨면 이쪽으로 밀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산이, 그러니까 여기서 요렇게 됐었으면 더 좋았을 거죠. 요렇게 되면은 종합주가인수 3300도 나올 수가, 그러니까 3300부근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차트지 않습니까? 이 차트가. 이 차트만 놓고 보면. 왜 대형주가 세게 가는지 좀 아시겠어요? 아마 저자들은 여기까지 수가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차트를 거꾸로 보든 뭐 정상적으로 보든 어떤 주식시장의 흐름상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 해줄 수 있는 거고, 이제 3분기 쪽에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 한번 해줘 볼게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면 7월 만기일까지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음이라는 게 이게 차별화. 이 약간의 차별화가 2분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는데 7월 만기일까지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음. 이게 이제 내일이 만기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수 목표치하고 지수가 중요한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6월 28일 날 이 장이 움직였을 때의 지수의 목표치로 내가 봐준 게 397 플러스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여기 보이죠? 나스닥이 2500에서 2750이죠? 이거 6월 28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스닥이 나스닥이 2만 얼마예요, 여러분? 2759. 자, 국내장이 399. 오차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토마토 PD 오차 있습니까? 아, 리액션이 좀 작아요. 놀랍잖아요. 저거 언제 얘기해요? 6월 28일. 그런데 말입니다. 6월 21일도 있어요. 6월 21일 다음 목표치가 393에서 397 권역. 여기가 중요한 건데, 여기가. 이게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원래 6월 21일 때 다음 목표치가 여기쯤으로 얘기해 주면서 이 정도 가면 비중 체크를 좀 하라고 했거든요. 보이죠? 근데 여기 비중 체크하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이렇게 막 올라간 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면 나스닥도 여기인데, 나스닥이 그냥 가면 여기가 저항권이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이 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내가 부각을 안 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만약에 이게 이종복 방송을 날 것으로 실시간으로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7월 5일 전략에 여기서 그걸 부각시켰으면 아랫방향인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6월 21일, 6월 28일 저 얘기해 줬는데 여기서 아랫방향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이런 게 내 방송을 날 것으로 봐야 되고, 이런 게 내 방송은 실시간으로 봐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 수 드려요? 같이 하면 돼요. 어머머머머머머머. 아, 나도 그렇게는 그거 어려워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게.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좌우단간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그렇고요.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어제 거하고 6월 12일 것도 마찬가지예요. 종목 추천 방송은 많이 오는데 시황 방송은 잘 안 듣거든요. 한번 보세요. 또 이게 6월 25일 거예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해주느냐. 여기 요새 소외받는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6월 21일도 393에서 397까지 올라가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6월 25일 야간 강연 방송은 400을 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 확대 좀 한번 해줘 볼래요? 403에서 417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근데 이 숫자가 여러분들 6월 21일 날 아마 미스터 진단에서 아마 얘기 들어갔을 거예요. 기본 목표는 393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월 21일 미스터 진단 다음 주 시장 전략 그 다음에 6월 25일 야간 강연 방송 듣고 다시 6월 28일 다음 주 시장 전략을 여러분들이 한번 연속으로 이걸 들었다 칠게요. 밑에 방향 보면 바보죠? 윗방향을 봐야 정상인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미스터 진단에서는 올라가는 쪽으로 얘기하더니 야간 방송할 때는 내려가는 쪽으로 얘기하고 6월 28일은 올라가는 쪽으로 얘기하더니 7월 5일은 내려가는 쪽으로 얘기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 칩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말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때 시장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거는 시장이 그때마다 그때 변동성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그냥 3번 연속 막 똑같은 말이 반복되면 방향이 안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에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는 못 산다 쳐. 뭐는 살 수 있었을까요? 뭐는 샀어야 되나요, 여러분? 제약주. 뭐라고요? 제약주. 그죠? 예. 네. 오늘 장중에도 한미약품이 비리비리 거릴 때 오늘 장중에도 한미약품이 비리비리 거릴 때 한미약품 정도가 이제 순환매 나올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툭 하고 얘기하고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도 막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로 얘기하면 방향이 또 확 틀어질 수 있는데 지금 올라가는 주식들, 최근에 잘 올라가는 주식들 한번 볼까요? 오늘 반도체도, 자, 여러분들 큰데 덕덕이 기억나요? 이거 이토마토 피리 그때 이거 갖고 막 이상한 소리 한 그 놈자 그거 지우느냐고 고생 좀 했죠? 대덕이 오늘 날랐네요? 반도체 오늘 다 비리비리한데 대덕이 날랐지 않습니까? 이 대덕이도 지금 추세가 어때요, 여러분? 이 대덕이도 지금 추세가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있죠. 요새 날아가는 애들은 다 이런 거잖아요. 자, 제약주에 요새 대웅제약도 날아가고 있잖아요. 자, 대웅제약도 보면 이종복이가 주로 보는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밀리고 있죠, 여러분. 그죠? 이렇게 밀리고 있다가 요새 한 3, 4거래일 사이에 다 저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런 식으로 빠진 대표적인 섹터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저런 식으로 쭉 빠진 대표적인 섹터. 그게 2차 전지인데 왜 2차 전지는 저렇게 안 올라가지? 궁금하죠? 기간의 문제예요. 기간. 그러니까 아직 확실하게 1년이 안 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내가 누차 얘기지만 털어내는 거고 그쪽을 내가 그 좀 이따 시간 되면 얘기해 줄 테니까 어쨌든 지금 장은 여러분들이 의욕이 있고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요새도 순환매 타면 진짜 기똥차게 날아간 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 기똥차게 날아간 거. 심지어는 근데 이응직랜드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얘도 아마 거래가 쓰면 이것도 55,000원에서 6만원대로 올라가면 아마 반도체 애들 다 데리고 갈 거래 아마. 근데 어쨌든 간에 요 느낌 이해가 됐죠, 여러분? 그래서 일단 하반기 전략 일단 마무리를 어느 정도 좀 여러분들한테 교통 정리를 좀 해드려 볼 테니까 보세요. 지금 왜 장이 이렇게 강하게 가고 강세로 가냐면 불과
3주 전만 해도 외국인들이 지금 쿼드러폴 위칭데이 이후에 5조를 넘게 산 거예요. 기관도 매수로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때는 상투가 나온 적이 없어요. 대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소외를 받죠. 그 소외받는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레전드 전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거를 이동환 PD가 방송에서 얘기를 해. 그쪽만 얘기하면 뭐예요? 맞죠, 여러분? 지금 소외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이요. 보세요. 이게 주식시장 대세판단법으로 바로 갈게요. 주식시장 대세판단법을 얘기해 줄 때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주식시장 대세판단법 얘기할 때 메이저 포지션 변화 있잖아요. 주추세 중심선 돌파했죠. 목표치 남아있죠. 메이저 포지션 변화됐죠. 주도 업종이 살아있죠. 순환매도 나오죠. 주식시장 대세판단법 의거 최근 2분기는 완벽한 상승장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거를 3년 동안 최소 15번 이상 내가 신의 한 수 미스터마켓에서 강의를 해줬는데 어때요? 지나고 나니까 다 보이죠?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방송할 때 이렇게 추세선 긋고 이렇게 이 추세선 그면서 이거 보여주잖아요. 이거 지금 현재 시점의 중심선은 여기지 않습니까? 올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갈 때 중심은 이거잖아요. 이거 계속 중심 위에 있다가 여기서 살짝 중심 아래로 쳐졌으나 다시 중심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놓여져 있는 걸 갖고 우리가 주추세 중심선, 주추세 중심축을 그려내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분명히 보다시피 2024년은 주추세 중심선에서 중심축 위에서 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꺾이려면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꺾이려면 A 말이 C가 되게 그냥 한번 해볼까 그냥? 에이씨 이렇게 밀려도요. 핑묘하고 튀어 올라가요. 이렇게 또 튀어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밀릴 때 여기를 안 깨면 이쪽으로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추세의 장은 이게 무너지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외를 더 오랫동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수가 안 무너지는 게 오히려 2차 전지나 로봇 쪽을 갖고 있거나 AI 쪽을 갖고 있는 분들은 더 고생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연초에 AI 폭등에 3, 4월 달로 갈 때 클라우드가 폭등을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작년 연말 쪽으로 갈 때 로봇이 폭등했고요. 작년 7월 이후에 2차 전지가 빠져서 밀려 내려올 때 8월 달, 9월 달 반등장에서는 로봇이 시장을 주도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가 늘어지는 게 많죠. 반도체가 4월에서 6월 사이에 고점을 준 애들이 작년도에 2차 전지가 밀린 것처럼 밀리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 섹터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주도주 섹터에 있는 각 섹터별의 주식들은 2차 전지서부터 순서대로 다 흘러내리고 있는 거고, 그들이 움직일 때 못 올라갔던 이상한 주식들이 요새 폭등을 했다가 이제 화장품이나 이쪽은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고, 전력 설비는 2차 전지처럼 하나의 에너지화 하려고 하면서 원전이나 이런 에너지 관련주하고 같이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살아남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수는 고점으로 왔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국민은행 등 업종 대표주들 단기 고점 저항권에 왔지. 그러니까 전력설비나 저쪽 제약이나 이쪽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시장 현미경 분석이죠. 얘기해주면 뭐하냐고. 지금 의욕이 꺾인 사람들한테는 지금 얘기는 엄청 좋은 얘기는 아니고 나중에는 좋은 얘기고. 자, 넘어가고 시간 부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거 넘어가면 이제 슈팅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넘어가면 슈팅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듯이 일단은 403에서 407까지는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아마도 고까지는 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외국인들 포지션 누적 수급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선물도 같이 사고 있잖아요. 이거 되게 보기 드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종복도 이런 식으로 이자들이 주식과 선물을 거의 동일 비율로 매수를 하는 걸 자주 못 보거든요. 이건 극강의 상승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극강의 상승장에서 나오는 거라고. 이 포지션은 한 달 동안에 이렇게 산 건데 이게 연초를 기준으로는 매도가 매수로 전환됐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25조로 돼 있는 거예요. 25조. 저자들이 코로나 때 소외받을 때 25조, 50조 해가지고 한 60여 조를 던졌거든요. 60여 조 던지고 지금 25조 해갖고 한 5주 정도 더 사면 30조 사면 반가이 정도, 반땡 정도는 하는 거네요. 그 기관하고 외국인들 코로나 터졌을 때 지수 폭등했을 때 저자들 맨날 매도만 하면서 삼성전자서부터 하이닉스부터 주식 다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몰빵하는 사람들 연기금한테 막 욕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자꾸 팔아 제끼냐고. 연기금은 팔고 싶어서 판 게 아니고 법적으로 팔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치고 올라가면 팔아야 돼요.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외국인 수급의 이제 한 가지 단점은 옵션의 가격이 조금 비싸다라는 거. 근데 내일 만기 때 가보면 알겠지만 요거 내가 신의 한 수에서 그 미스터 진단에서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옵션의 가격이 조금 변동성이 살아있는 가격을 준다는 것은 이제 만기가 지난 다음에 CPI 타이밍쯤, 그 CPI가 내일이에요. 내일 CPI는 높게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CPI가 나오면서 약간 지수가 밀릴 확률이 높은 것도 신의 한 수로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에 살짝 눌릴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반도체든 제약이든 2차 전지든 로봇이든 이쪽이 보란 듯이 나 잡아 봐라.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차별이 이제 거의 끝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좀 체크하시고, 어쨌든 메이저 포지션 주도 업종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합 선물로 이제는 403에서 407 수준, 그죠? 403에서 407 수준 밀려도 설령 밀려봤자 390에서 387 플러스 마이너스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신의 한 수, 이제 다음 주 신의 한 수가 아마 어마무시할 겁니다. 근데 이게 내가 어쨌든 간에 뭐 지난주에 좀 좋은 얘기 좀 많이 해주려고 했었는데 의도치 않게 거꾸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요 정도 분석을 해드린 거고요. 이제 지금부터 아까 그걸로 이제 좀 볼까요, 여러분? 핵심 주도주 관련해서 감수봐. 환율도 좀 얘기해야 되는데 요런 거는 뭐 내일 와서 듣든. 근데 환율 사실 지금 더 이상 볼 거는 없는데 환율은 사실 더 이상 볼 거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게 다시 열릴라나요? 열리네요. 46분이네요. 아우, 땀나네요. 시간이 10분 사이에 이게 얘기가 들어갈 수 있나? 오늘 하나이글스 이겼습니까? 진짜로 이겼어요? 어제도 지면 안 되는 게임이었는데 7대 0으로 이겼네요.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하이닉스 그냥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25만 닉스. 자, 이 하이닉스 그 다음에 05380 그냥 현대차 정도 자동차, 반도체, IT 자동차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에코프로는 너무 많이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이게 이렇게 에코프로 해가지고서 내가 이 세 개의 어떤 이거를 한번 동 타이밍으로 방송 짬밥을 무기 삼아 한번 여러분들한테 몇 마디 한번 해볼게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소외받고 있는 분들 잘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잘 가는 업종 대표주들 갖고 있는 분들 잘 보세요. 이게 어떤 주식으로든 다 이걸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저 옛날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이게 IT 자동차 2차 전지 해갖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장이 처음에 경기 출발부터 해갖고 쫙 올라갈 때, 뭐 2013, 14, 15, 막 요런 데를 한번 보세요. 요런 데를. 이 보면은 현대차가 2015년도에는 여기 보면 하이닉스가 이렇게 죽어 내려갈 때, 현대차도 올라갈 때, 에코프로는 700원짜리가 2,000원까지 엄청 더 세게 올라가고 있는 거, 이런 거 보이죠? 요 중간중간의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엄청 세게 올라가고 이렇게 약했던 게 이 기간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는 여기까지 약했지 않습니까? 여기 꼭대기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얘는 이렇게 해갖고 여기까지 올라와 버렸잖아요. 얘는 이렇게 밀릴 때 이렇게 올라갔죠. 자, 어느 시점에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렇게 엄청나게 잘 올라온 주식이 갑자기 급락하면서 이렇게 지금 추세가 이렇게 되고 있죠. 근데 여기까지 죽어 내려갔던 이 주식은 그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올라가는 거 보입니까? 근데 이 폭이 장난 아니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런 업종의 대표주들은 그 구간별로 네가 형이야 내가 형이야를 싸움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지수와 함께 동일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 또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움직이다가도 또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제는 현대차가 잘 움직였다가 현대차가 이렇게 꼬꾸라지고 있죠, 여러분. 여기 보면 현대차 꼬꾸라지는데 하이닉스는 거꾸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이닉스하고 반대로 움직였던 에코프로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2, 3년 전에는 반대로 움직였던 게 2, 3년 뒤에는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서로 다르게 움직이고 이러는 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2019년도에 또 반대길 걸고 있죠. 2019년도 기준으로 얘는 이렇게 밀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는 여기 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대차는 중간에서 딱 눈치 보고 있죠. 이런 식으로. 보입니까? 2, 3년 코스나 1, 2년 코스로 저렇게 나와요. 그러더니 2020년도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얘들이 방향이 다 어때요? 기조가 다 간만에 어떤 방향으로 갑니까? 이 기조가. 똑같이 가도 먼저 움직인 거는 이쪽이 먼저 움직인 거예요. 그죠? 자동차하고 에코프로가 먼저 움직였고 하이닉스는 뒤늦게 움직였죠. 자동차가 여기서부터 2배 이상 올라간 뒤에 올라간 거예요. 하이닉스는. 그죠? 그리고 이제 2021년도를 기준으로 얘들은 반대로 어떻게 돼요? 꼬꾸라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보입니까? 꼬꾸라지고 있는데 얘는 옆으로 겼던 놈이 어떻게 됐어요? 그 뒤에. 6배 올라가는 거 보이죠? 이렇게 중간중간에 차이 나는 거 확인됩니까?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여기입니다. 2022년도 약세장에 하이닉스는 15만원짜리가 8만원으로 반토막이 나고 있는 과정에서 에코프로는 여기 5천원 만원대에 있는 게 3만원대로 올라가고 있는 거 이거 보이시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더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 서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두 섹터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얘는 이렇게 밀려내려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내가 기간 얘기했죠? 그러면 얘가 독주했던 게 보통 7개월에서 이게 쌍봉으로 죽은 여기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그냥 결론으로 얘기해주면 에코프로는 7월 달쯤에 모양 만들어 놓고 8, 9월 달로 가면서 이건 나중에 어쨌든 확인됐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종합으로 갈까요? 아니면은 여기다 제약주 하나 끼워놔 볼까요? 보세요, 여러분. 중간에 제약주를 하나 놨게요. 자, 이걸 이렇게 하면은 좀 잘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크게 움직여갖고. 자, 보세요. 이게 반도체, 제약, 2차 전지거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산이, 내가 주도주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산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 제약주는 2021년도에 산이 있고 지금 어때요? 50만원 찍은 게 지금 어때요? 지금 움직인 것도 없죠? 얘가 2년, 거의 3년을 죽을 때 얘는 여기서 이렇게 산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지금 얘가 산이 만들어지고 밀릴 때 이쪽이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이 산이 만들어졌다가 밀린 애들이 움직이면은 주도했던 애들이 밀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 변곡점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어느 타이밍에 이걸 찾고 어느 타이밍에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고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전지도 2차 전지 나름대로 보면 움직일 때 추세 패턴이 다르게 탄력이 달리 움직여요. 그럼 어쨌든 간에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확실한 거는 시총 비중이 높은 게 일단 유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간은. 지금 구간은 어떤 섹터든 시총이 높은 게 유리한데 자동차, IT, 금융 쪽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금 거시기 한 거고 2차 전지, 제약, 반도체는 시총이 높은 게 대장이니까 반도체는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로봇, 내가 여기서 하나만 또 이거는 내가 반드시 얘기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지금 얘기해 줄게. 대신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빨리 행동에 옮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삼성전자 하는 사람들 어떻게 행동하라고요? 삼성전자 하는 사람들 내 무겁게 행동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향후에 근데 이거 방송에서 얘기하면 이거 좀 그런데 어떻게 얘기해요 말아요? 이건 내 의견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재를 기준으로 향후에 2, 3년 안에 10배짜리가 난다면 시총상이나 저쪽은 없어요. 내 모든 걸 걸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AI하고 로봇이요. 나는 대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말 맞고 틀리고 2, 3년 가보세요. 10배짜리가 반도체, 정상적인 반도체나 업종 대표주에서 10배짜리 나온다고 하면은 믿고 걸르세요. 믿고 걸르라고. 못 들은 척 하라고.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아까 경기파동 얘기했죠? 불가능이고요. 진짜 대박은 그쪽에 있는데 그거를 지금 걔들이 밑으로 밀리고 있을 때 얘기를 하니까 안 먹히는 거고 안 먹히는 게 낫지 나도. 왜냐하면 걔들은 아직 바닥이 안 나왔으니까. 근데 산업의 사이클이나 경기파동, 경기순환 사이클을 봤을 때는 업종 대표주나 지금 20배 이상 올라온 10배, 20배 올라온 저 한미반도체 같은 저런 반도체가 또다시 올라갈 일은 제로입니다. 제로. 쟤들은 그냥 시장을 비트하는 수준. 차라리 원자재를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원자재. 요 얘기는 내가 해주는 거고 요 정도면 썸네일 나왔나요? 2차 전지 어쨌든 뭐 여러분들 소외받으면서 최근 지수가 신고가를 가고 하는데 뭐 못 따라가는 분들 내가 한마디 해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저런 식으로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분석했을 때 어쨌든 간에 시간의 문제지 분명히 뒤집힙니다. 근데 이게 뒤집히는 게 솔찬히 얘기하면 금요일쯤서부터 뒤집히는 게 여러분들도 좋고 우리도 좋겠죠. 그래야 나중에 눌림목이 나오고 지수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면서 3천을 뚫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할 때 3천을 뚫어내는 걸 지금 픽스 시켜놓고 말을 해주잖아요. 귀납적 방법. 3천은 뚫을 수밖에 없는 시장인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방송에서 쉽지 않아요, 이거. 대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3천 뚫었을 때 조심해야 돼요. 반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는 20년 이상의 업종 대표주를 그냥 심심할 때마다 보는 사람이에요. 심심할 때마다. 그러면은 보통 업종 대표주나 이 대형주가 갈 때 세게 갈 때는 5배 정도 가면 많이 가는 거거든요. 10배 가는 것은 연속성이 죽어도 안 나와요. 근데 2차 전지는 에코프로는 10배가 아니고 150배 올라갔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나 이쪽 보면 아직 상승 여력이 있거든요. 중화 상승 여력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중간중간에 같은 대세 상승 기간에 상승장으로 가더라도 탄력의 차이가 있고 끌고 가고 밀려가는 애들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보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여기 삼성증권이 2007년도에 여기가 대세 2차 대세 폭발할 때잖아요. 삼성증권 3배, 4배 올라갈 때 현대차 반토막 났잖아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 유동성장 그때 그 당시 현대증권 그 바이코리아 열풍 있을 때, 그리고 포스코. 시간 없죠? 내가 신의 한 수에서는 가끔 이런 얘기 여러분들한테 해드릴게요. 소외주를 갖고 있는 그대들 신의 한 수 지금까지 갖고 있는 김에 웃으면서 조금 더 갖고 가라. 빚볼날 온다. 그 다음 제약주. 2차 전지만큼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좋게 얘기하는 섹터가 제약주입니다. 제약주도 같이 잘 보시면 아마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한화이글스 7대 0으로 이긴 기념으로 쌍컵 들고 끝하면 끝나는 거예요.